저희가 그 셀러 세미나지만 사실은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클래스 내지는 뭐 세션인데, 집 파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마켓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메인리는 좀 질문도 좀 받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대여섯 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하겠고, 먼저 제일 궁금하신 주택 시장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 시장 요새 그 판매, 먼저 세일즈 기록을 좀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기록은 아니고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에서 만든 기록인데, 지난 향후 18년 동안의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들쑥날쑥 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2007년쯤에 겪으셨겠지만은 이건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인데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쭉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팬데믹 때 푹 꺼졌다가 바로 올라와서 지금 작년 겨울부터 꺼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판매량은, 이건 캘리포니아 전역이지만 사실 뭐 LA 주변 오렌지 카운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거의 이 정도 추세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숫자 자체는 좀 틀리겠지만,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작년 사실은 가을부터 주춤해가지고 겨울에 팍 거래량이 줄고, 올해는 되게 줄겠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봄부터 다시 반등해가지고 가격조차도 깎였던 게 다시 좀 반등하고 거래량도 다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현재까지는. 이 이후에는 조금은 다시 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특히 코리아타운 주변에는 한 달 전과는 조금은 다르게 현저하게라고 말해도 될 만큼 거래량이 조금 액티비티가 많이 좀 줄었어요. 지난 몇 주 사이에 리스팅 내놓으면 콜도 좀 줄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등은 했지만 또다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좀 합니다. 내년 정도까지는. 그리고 내년 초 되면 다시 또 이제 그 시즈널한 팩터가 있기 때문에 봄쯤에 다시 살짝 거래량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LA 카운티인데 거의 비슷한 그래프입니다. 2012년부터 보여주고 있지만 들쑥날쑥. 요거는 이제 계절 따라 겨울에 내려갔다 봄에 올라갔다 이렇게 가지만 거의 균등해 갔다가 팬데믹 이후 팬데믹 이후 올라갔다가 작년 겨울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하고 있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이 거래량이 굉장히 좀 낮죠. 이게 왜 그럴까요? 역시 맞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왜 없냐면, 뭐 다 뉴스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자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굳이 저희도 또 그렇게 레코멘드 하는 게, 굳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굳이 팔 이유가 없으시면 다 리파이낸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이자율에 락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거를 깨가면서 팔아야 된다, 지금이 시기다라고 말하는 부동산 분들이 계시면 좀 의심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파실 이유는 없으세요. 네, 그게 맞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한동안은 거래량은 계속 줄 거고 매물은 부족할 거고 가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거래량 자체는 지금 굉장히 줄고 없다. 그다음에 가격은 이것도 이제 2005년이군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18년 동안의 추세를 쭉 보는 건데 비슷하죠? 가격이 푹 떨어졌다가 2008, 9년에 조금씩 반등을 하다가 팬데믹 이후에 쫙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올라서 지금 팬데믹 때 최고로 올랐던 것보다는 조금은 낮게 올라긴 하지만, 거래량, 이게 결국은 수요 공급인데 거래량도 굉장히 줄고 앞으로도 많이 없을 건데 매물이 부족해서. 근데 가격은 사실은 가격이 떨어져야 맞거든요. 떨어져야 맞는데 이 거래량, 이 물건이 없어가지고 가격은 좀 그래도 나름 현재를 좀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거를 좀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또 물가 상승하는 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은 비슷하다면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 추세, 뭐라 그럴까요? 그 밸류 보면은 물가는 오른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되면 사실은 좀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지역 따라도 물론 차이가 있어요. 좀 멀리 뭐 샌버나디노 이런 데는 꽤 빠졌고요. LA 근교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렌지 카운티는 굉장히 좀 올라갔고, 그런 추세입니다. 중간중간에 사모님 질문 계시면 anytime 말씀해 주세요. 이 그래프가 여기 가격 그래프인데, 이건 약간 좀 오버해서 그린 그래프이긴 한데요.
89년부터 이렇게 좀 줄여놨으니까는 굉장히 급격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서프라임 전에 올랐던 거 꺾였다가 쭉 올라가서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인벤토리, 매물, 나와 있는 매물들이 보통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보통 시장에 한 6개월어치 매물이 있으면은 건강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새로 나오는 게 없고 지금 있는 거가 다 팔리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면 헬디한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뭐 한 10여 년 동안 6개월이 있은 적이 없고 거의 제 기억에도 한 3개월, 4개월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요때를 제외하고는 요때 서프라임 터지고 한 몇 년 정도만 제외하고는 계속 셀러의 마켓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일 심했을 때가 팬데믹 시작하고 잠시 후 이자율 내려가면서 이때는 거의 2달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잠깐 지난 겨울에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꺼져가지고 지금도 매물이 지역 따라 차이는 좀 있지만 나와 있는 그 매물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이 아주 극심하게 부족을 합니다. 또 같은 그래프고요. 매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 아시는 얘기겠지만 팬데믹 시작했을 때 바닥을 보이던 발륨이 이자율로 치솟았죠. 사상 유례 없는 이자율로. 그 다음에 작년 여름 이후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주춤 그리고 요 최근에는 작년 겨울 가을이 집 사기가 좀 되게 좋았고 셀러분들은 좀 고생하셨고 팔기가 그리고 올 봄에 좀 괜찮고 올 가을 겨울에 약간 고생이 예상되고 내년 봄에 좀 괜찮을 것 같고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예상과 다르게 다소 활기를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부터 조금 약간은 잠잠하면서 하반기에 좀 주춤할 것 같아요. 지금 이자율도 굉장히 올랐잖아요. 얼마 전에 뭐 그 평균 이자율이 7%도 넘었다고 그래서 이자율이 올해까지는 제 생각엔 당분간 7%대를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시즈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높아진 이자율 조금 어저스트하는 좀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약간은 주춤하다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 상반기도 비슷한 형태가 되면서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것 같고 가격은 제 생각에는 지역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유지 내지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2025, 26 되면 다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질문 계세요?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서 지금 인벤토리가 없던 셀러 입장에서는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지금이 그 좋은 마켓인가요? 지금부터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은 안 좋지만 올 봄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으셨거든요. 바이어분들이 뭐 오퍼 아무리 안 좋은 지역도 보통 3개에서 5개 들어오고 좋은 데는 막 30개, 20개 올해도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다소 좀 한숨 좀 돌리는 시기는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 2달 동안 아무도 없고 셀러들이 되게 데스퍼레이트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아직도 멀티프로포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괜찮다면 그렇지만 올봄처럼 그렇게 크레이지한 마켓은 아닐 것 같아요. 가을, 겨울로 가면서. 괜찮으세요? 셀러 네트는 이건 뭐냐면 제가 그 주택 판매 절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먼저 마켓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셀러 네트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이 집 팔면은 얼마 남는지 그리고 어떤 코스트들이 있는지 뭐가 빠지고 얼마 손해 지는지인데 이거를 이제 집 파시고 내 부동산을 매각이라고 그러나요? 할 때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 중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LA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맨 위에 150만 불짜리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지금 가정으로 융자가 한 57만 6천 불 남았다고 가정을 하면 커미션 4.5% 이게 그냥 보통 노름입니다. 요새 4에서 5% 사이. 물론 가격이 높으면 요새 커미션은 딱 얼마 정해진 건 없어요. 법적으로요. 항상 니고셔블이고 어떤 분들은 이거부터 한 4% 밑에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5% 위도 계시지만 요새 보면은 커미션들이 보통 한 4%, 4.5%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점점점 낮아지는 추세고요.
그 외에 잡히들 요 리포트 앤 디스클로저들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타이틀 에스크로우 피 빠져가지고 요런 경우에 이제 150만 불 주고 150만 불의 집을 파시고 커미션 제하시고 그러면 셀링 코스트가 한 10만 불 나오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거의 뭐 99% 커미션이 한 4.4, 4.5 정도 되면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한 6에서 7% 사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불 파시면 한 6만 불 정도, 6만 몇천 불 정도 셀링 코스트로 나가는데요. 그 셀링 코스트에서 가장 큰 부분이 커미션이고, 그 다음에가 뭐 에스크로와 이런 것들 있지만, 여기 제가 이제 미슬레이니어스로 써놓은 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마켓 따라서 틀리지만은 바이어가 에스크로 중간에 뭘 고쳐달라라든지 크레딧을 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 가면서 어느 정도 쿠션을 놔두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좀 큰 코스트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아예 없이 as is로 팔면 너무 좋겠지만 또 때로는 딜을 또 해가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쿠션으로 좀 놔두시면 얼추 한 6%, 6.5 많으면 7 요 정도 보시면은 맞으실 것 같아요. 파시는 가격에. 이거를 뭐 제가 라인 바이 라인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고요. 추후에 퀘스천 계시면 그때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절차. 판매 절차는 에이전 선정하기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꼭 에이전이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결혼 생활도 그렇고 연애 생활도 그렇고 그냥 인생이 작살나잖아요. 저희가 집 파는 쪽도 마찬가지고 사는 쪽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하나 딱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파는 거 준비 과정부터 마지막에 팔아가지고 다 오너십이 넘어가는 과정까지 적게는 한 3, 4개월 많으면 1년도 걸리고 막 이러는데요. 그 안에 어쨌든 동고동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수하게 이제 케이스를 많이 봐왔는데 참고로 저는 한 20년 정도 이제 경험이 좀 됐는데요.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저도 이제 반대쪽에서 저쪽 에이전트 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좀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많지만 어떤 분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딜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결과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저기서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좀 더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얘기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좀 이따가 에이전트 선정하는 기준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피하셔야 될 거는 주변에 아는 분이 교회나 혹시 절이나 아니면 종교단체나 사돈의 팔촌이다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그냥 약간은 찜찜한데 가시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위험해. 예, 위험하고 어쨌든 내 소중한 재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한 6% 이상이 비용으로 그중에서 4% 이상이 에이전 커미션으로 나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손님들이 특히 한국 분들은 너무 쉽게 자세히 안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쉽게 결정하시고 앞에서 커미션을 0.51 깎으시려고 그러고 사실은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면 더 많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저희를 선정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럼 가장 좋지만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정하고 그 다음에 ready to sell 정리정돈 하셔야 되고요.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청소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스테이지 하시는 게 좋고 리페어도 하시고 정리정돈 하시고 그다음에 스테이징은 뭔지 아시죠? 네, 스테이징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빨리 팔리는 가격도 있지만 얼마나 빨리 팔리는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리정돈 그 다음에 필요한 인스펙션 및 디스클로저 작성하기인데 디스클로저는 셀러랑 그 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바이어한테 전달해주는 여러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디스클로저들을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디스클로저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에이전트들을 릴라이하면 제일 가장 수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셀러가 하는 디스클로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바이어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저희 케이스 중에 최근 케이스 중에
어떤 손님이 계셨는데 콘도를 이제 가지고 계신 손님인데 이 손님이 아래층에 이제 운동시설이 짐이 있어가지고 좀 시끌시끌한 거를 바이어 쪽에다가 나는 바더가 안 됐는데 디스클로스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이제 수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손님이 이런 거를 에이전트한테만 이제 릴라이를 해가지고 제대로 디스클로스를 안 했다라고 이제 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팀이 돼가지고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거를 이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해서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소들, 이 집의 밸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에이전트 분이 어떻게 알려주는 거를 이제 좀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디스클로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켓에 내놓고 여러 가지 MLS 저희 쓰는 그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에이전트끼리 쓰는 온라인 포털에 내놓고 광고하고 해서 내놓고 집 보여주고 오퍼 받고 니고시에이트 하면서 계약 만들고 에스크로 오픈하고 컨틴전시들 이해하고 이제 중요한 컨셉인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팔로우업하고 요 단계고요. 혹시 질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리스팅 에이전트 인터뷰하고 선정하고 리스팅 서류 완성을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unless 스스로 for sale by owner도 있죠. 네. 네. 리스팅 에이전트 인터뷰 할 때요. 네. 그 셀러분들이 어떤 거를 물어보세요? 어떤 거를 물어보시고 어떤 거를 물어봐야 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뻔한 질문들을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어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꼭 정말 가감하게 그거 알려드릴게요.